승진 심사 결과 통보 회의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 업무 성과는 칭찬받았고 실적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김 차장은 성실하고 믿을 만하지만 임원감은 아니야. 이 말은 사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서화되었고 결제 라인을 타고 보고되었으며 조용히 회람되었습니다. 시스템과 고객, 그리고 숱한 위기 상황을 떠안으며 버텨온 수년의 세월이 제가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정중한 거절 한 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뒤따른 것은 분노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정확성, 그리고 아무도 대비하지 못한 결과들이었습니다. 만약 당신도 진짜 일은 도맡아 하면서도 뒤로 밀려난 경험이 있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의실 문이 제 뒤에서 딸깍 닫혔지만 최 부장은 앞에 놓인 결제판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시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합시다. 그것이 첫 마디였고 마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30초 뒤 그녀는 출력된 문서를 테이블 너머로 밀며 덧붙였습니다. 승진 심사를 검토한 결과 이번에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저는 서류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그제야 저와 눈을 맞추며 답했습니다. 리더로서의 존재감이야. 김 차장이 실무는 잘 처리하지만 이 자리는 대외적으로 더 눈에 띄는 사람이 필요해. 눈에 띄는 이라는 단어가 공중에 맴도는 동안 배석한 다른 두 팀장은 짐짓 딴청을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제가 직무대리로 수행해온 수석 운영 책임자 역할입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직무대리? 그렇지. 하지만 공식 발령은 아니었잖아. 그녀는 문서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김 차장의 퍼포먼스는 견고하고 믿음직해. 하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니야. 그러고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말을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부서를 대외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로 배정할 거야. 김 차장은 현재 위치에서 그 사람을 계속 서포트해주면 돼. 서포트. 그 순간 굴욕감은 공식적인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인된 서면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공지 일정이 잡혀 있었죠.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힐끗 보았고 수신처를 확인했습니다. 경영진, 인사팀, HR, 재무팀. 이 거절에는 관객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논의 대상조차 아니었군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 면담은 예의상 마련한 거야. 거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확신에 찬 태도가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결제판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있던 팀장 중 한 명이 의자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최 부장은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좋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계속 집중해줘. 하온 프로젝트 론칭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으니 김 차장이 그 공백을 메워주길 바라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직무기술서 JD에 명시된 역할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제 업무가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는 그 걸음이 시작이었습니다. 선은 공개적이고 명확하게 넘어졌고 그들이 의지하던 권력의 역학관계는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들이 의뢰회의 직후 몇 분 안에 받곤 했던 요약, 이메일 회의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순화해서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사 발령 공지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전달한 뒤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사내 메신저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이거 임시 발령인가요? 론칭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어떤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15분. 최 부장이 제 책상 옆에 나타나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 좀 하지. 저는 고개를 들어 답했습니다. 제 우선순위는 제 직무 기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프로젝트를 이끌도록 발령받은 사람이 책임져야겠죠. 그것이 두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극적이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1초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그리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오후는 여느 날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회의들은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질문들은 평소보다 오랫동안 답변 없는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조용히 개입해서 처리했을 결정들이 멈춰섰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저는 컴퓨터를 끄고 일어났습니다. 최 부장은 유리로 된 임원실 안에서 통화 중이었는데 날카로운 손짓을 해가며 이미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전사공지로 제 후임자에 대한 축하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리더십, 비전, 미래 성장을 칭송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한다는 한 줄에만 등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저는 그 피해를 흡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수년 동안의 모든 출근길과 똑같이 시작되었지만 의도적인 변화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사원증 태그가 요구하는 근무 시작 시간에 정확히 맞춰 도착했습니다. 1분도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분주했고 모니터들은 켜져 있었으며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을의 기대감을 갖고 저를 쳐다보는 익숙한 시선들을 모른 척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일함은 빠르게 채워졌지만 저는 제게 직접 수신된 메일에만 답하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항상 주관하던 회의 알림이 뜨자 저는 단 한 줄로 거절했습니다. 회의 주관자를 확인해 주십시오. 몇 분 후 기획팀 직원이 제 파티션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김 차장님, 들어오시나요? 저는 답했습니다. 저는 참석자 명단에 없던데요. 그리고 다시 모니터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파장은 점심시간 전에 나타났습니다. 보통 오전 중반이면 임원 책상 위에 올라갔어야 할 보고서가 서식도 갖추지 않고 요약도 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생성되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전체 답장으로 이어진 메일 참조 CC의 향연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질문이 쌓였습니다.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누구도 누가 답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과거라면 제가 조용히 개입해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매듭지었을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 팀장이 지나가다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보통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진 않는데. 제가 답했습니다. 프로세스는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화는 시끄럽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결과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보지 못한 채 결과물이 튀어나오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제 그들은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생긴 구멍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최 부장이 짧은 메시지를 보내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일정이 이미 꽉 찼다고 답하며 나중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반론은 없었고 긴 침묵 끝에 다음 날로 잡힌 일정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코멘트 없이 수락했습니다. 일과가 끝날 무렵 작은 지연들이 눈에 띄는 마찰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결제 서명을 하려 하지 않아 품위서가 승인 대기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고객사의 이메일은 세 사람이 서로 업무 소관을 따지며 논쟁하는 동안 답장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아직 재앙 수준은 아니었지만 리듬이 깨졌고 모두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끄고 퇴근하려 일어서자 동료가 물었습니다. 오늘 재택 야근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전화는 평소보다 더 자주 진동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회의는 아젠다가 확정되지 않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소리내어 물었습니다. 우리가 뭐 놓친 거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존하던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규정대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전 중반쯤 되자 최 부장의 이름이 사내 메신저방에서 긴급 태그와 함께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그 확산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개입하지 않았고 바로잡지 않았으며 감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준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다른 모든 사람에게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3일째가 되자 혼란은 더 날카로운 무언가로 굳어졌습니다. 아직 공황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에 근접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합의하지 못해 회의가 잡혔다 취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발표자가 논의 중인 변경 사항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협력사와의 통화는 갑작스럽게 종료되었습니다. 한숨과 웅성거림. 저는 후속 이메일에 참조로 들어가 있었고 답장이 오갈 때마다 똑같은 답변 없는 질문만 맴돌며 메일 스레드가 길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전 중반, 이 대리가 제 책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정된 타임라인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요. 저는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그거 누가 리드하고 있지? 그는 머뭇거렸습니다. 차장님이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업무 배정은 승진 결정과 함께 이관됐어. 그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느라 눈을 깜빡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는 다른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조각조각 드러났습니다. 경영진에게 올라간 현황 보고서에는 예전 같으면 반드시 잡아냈을 3가지 의존성 항목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고객사는 통화 중에 아무도 답변하지 못하는 내용을 해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침묵은 불편할 정도로 길어졌습니다. 누군가 마침내 다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고객사는 어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 말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정오 무렵 최 부장은 프로젝트 리드들과 즉석 대책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제 전화기에 그중 한 명이 보낸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거 결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공유된 매뉴얼 링크 하나만 보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분 뒤 최 부장이 다시 제 책상 옆에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꼬여가고 있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업무가 막혔다고 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구조가 변경되었으니까요. 그녀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돌아갔었는지는 알죠. 그 순간 그녀의 확신에 금이 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불안해진 겁니다. 그날 오후의 나머지는 예전 같으면 보이지도 않았을 작은 실패들의 연속으로 흘러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문맥 없이 임원진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리스크를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어 결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던 회의실에서 누군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왜 이번 주는 모든 게 이렇게 힘들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오후 최 부장은 이미 시작된 컨퍼런스 콜에 들어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거절하며 답했습니다. 참여가 필수라면 저를 업무 오너로 지정해 주십시오. 통화는 8분 뒤에 끝났습니다. 4시 30분 재무팀에서 내부 마감 시한을 넘겼다는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아직 치명적이진 않았지만 문체는 사무적이었고 수신처는 광범위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일이었습니다. 퇴근하려고 일어설 때 이 대리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차장님이 얼마나 많은 걸 처리하고 계셨는지 저들은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혼란은 더 이상 부서 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질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 상무급 임원이 회의에서 왜 일상적인 결정이 임원 보고까지 올라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도 즉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고객사 이메일을 위해 세부 사항을 빨리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답하며 배정된 리드가 문서를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메일은 확인 없이 발송되었고 더 많은 질문을 달고 되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무렵 최 부장의 이름은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이메일 제목들에서 계속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더 들러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안정화해야 해. 제가 답했습니다. 안정은 명확한 소유권에서 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해. 저는 이미 모니터로 고개를 돌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스템은 아직 붕괴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디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지 모두가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파열음은 목요일 아침에 터졌습니다. 요란한 경보음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답변이 없는 침묵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정례 고객사 미팅이 명확한 진행자 없이 시작되었고 5분도 안 되어 참석자 중 누구도 왜 수정된 계획이 서명된 일정과 충돌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기만 하며 익숙했던 가정들이 하나씩 풀려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그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고객이 대꾸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뒤따른 침묵은 눈치챌 수 있을 만큼 길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요약 요청 메일에 참조로 들어갔는데 담당자가 아니라 참고인 자격이었습니다. 마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을 저와의 거리감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말이죠.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중반, 문제는 증폭되었습니다. 단순한 일정 충돌로 시작된 것이 더 깊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아무도 정확히 그려놓지 않은 순서도 때문에 승인이 꼬였습니다. 협력사는 2명의 관리자로부터 상충되는 지시를 받았다며 문제를 상위로 에스컬레이션 했습니다. 재무팀은 재작업으로 인한 비용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이것들 중 새로운 리스크는 없었습니다. 항상 존재했던 것들입니다. 차이점은 더 이상 아무도 그것들을 중간에서 가로채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11시가 조금 안 돼요. 최 부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저를 포함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딱딱하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명확히 합시다. 그녀가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최종 결제 권한을 누가 갖고 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해오던 대로 했는데 누군가 마침내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예전엔 어떻게 관리했었나? 제가 침묵을 지키다 대답했습니다. 비공식적인 조율을 통해 관리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었기에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30분 후 경영진에게 지연을 인정하는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이 계정에서 지연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사가 경영진과의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나중이나 내일이 아니라 즉시 말입니다. 저는 설명도 없이 초대 명단에 추가되었습니다. 통화가 시작되자 고객은 직설적이었습니다. 내부 정렬이 안 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불일치가 계속 보입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야겠어요. 최 부장은 일반론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고객이 말했습니다. 김 차장님, 과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셨잖아요. 이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권한이 책임과 일치한다면 이 계획은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 부장이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고객이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정렬이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구조로서는 그렇습니다. 통화는 그 직후 끝났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임원 비서실에서 요약을 요청하고
이사들이 업데이트를 묻고 컴플라이언스 팀에서는 왜 문서와 실행이 일치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아직 적대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압박감은 명백했습니다. 오후 이른 시간, 최 부장이 제 책상에 들러 말했습니다. 이거 다시 맡아줘야겠어. 제가 답했습니다. 권한 없이는 책임을 맡을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건 팀워크 문제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책임 소재 문제입니다. 그녀가 즉각 대꾸하지 못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나중에 안정화라고 이름 붙은 회의 초대장이 떴습니다. 참석자 명단에는 제가 한 번도 같은 방에 있어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질문들은 더 날카로웠습니다. 왜 결정이 병목 현상을 빚고 있나? 이 변경은 누가 승인했나? 왜 고객이 클레임을 거나? 각 질문은 명확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떨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린 김 차장이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그 역할 아니잖아. 그 말들이 무겁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그곳에 내려앉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합의된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조용히 수습할 수 없는 수준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4시 45분 최 부장이 저를 임원실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내 예상보다 일이 커졌어. 제가 답했습니다. 원래 컸던 일입니다. 그녀는 화난 게 아니라 지쳐 보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결과를 책임질지 정하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건물을 나설 때 로비 스크린에는 수정된 일정에 대한 사내 공지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은 붕괴하지 않았지만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렇지 않은 척했던 비용이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정렬이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이른 오후에 잡혔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의자는 이미 꽉 차 있었고 분위기는 짜증에서 계산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테이블 상석에 앉아 깍지 낀 손으로 미해결 항목들이 나열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경 설명이나 해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기대치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건너편에 앉은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출혈부터 막아야죠. 제가 이번 주에 들은 첫 번째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진행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건너뛰고 곧바로 결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고객은 승인을 중단했습니다. 재무팀은 리스크 노출을 경고했습니다. 경영진은 확신을 원했습니다. 20분간의 도돌이표 토론 끝에 최 부장이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걸 안정화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피하고 있던 질문이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임과 결부된 명확한 권한입니다.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했습니다.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결정권도 통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누군가 덧붙였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할 시간은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안정화할 시간도 없는 겁니다. 그 말이 꽂혔습니다. 최 부장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다시 책임자로 앉히면 해결할 수 있나? 저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의 정의가 뭡니까?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론칭에 대한 소유권,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직접 보고 라인, 최종 결제 권한.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서면으로 주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절당했던 그 직책과 함께 주어져야 합니다. 거절당했던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지만 정확하게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최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그 결정을 번복하자는 게 아니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안정화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혼란이나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인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 선택의 대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최 부장은 헛기침을 하고 말했습니다. 요구하는 게 뭔가? 제가 말했습니다. 이 계정과 관련된 운영 및 모든 의존성 업무에 대한 공식적인 전결 권한, 성과에 대한 직보, 그리고 비공식적인 기대치는 없을 것.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제가 답했습니다. 책임의 범위에 맞춰서요. 그 말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메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경 사항을 얼마나 빨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권한이 명확해지는 즉시라고 답했습니다. 회의는 약속과 후속 조치로 끝났지만 서명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나가려고 일어서자 최 부장이 말했습니다. 오후에 대기하고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제 역할 범위 안에서 대기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초안 문구, 수정된 업무 범위, 제한된 직함이 담긴 이메일들이 도착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확약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3시 30분. 최 부장이 저를 다시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었는지 과소평가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조용히 지탱되고 있었는지 과소평가하신 겁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물었습니다. 이게 자존심 세우려고 이러는 건가? 제가 말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진행하면 상황이 바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바뀌었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오자 다음 날 아침 회의 초대장이 떴는데 이번에는 최고 경영진 CL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주일 내내 그랬듯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업무 시간 후에도 메시지는 계속 왔지만 어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추측은 줄고 조심성은 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게 고쳐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고쳐줄 의향이 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의는 정시에 시작되었고 그것만으로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위 임원들이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보통 결과가 보장된 후에야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요약 보고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미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오늘 결정을 내려야 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최 부장은 처음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회의실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임시 권한, 단기 통제권, 나중에 직함을 재검토하겠다는 약속. 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듣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제가 대답했습니다. 책임과 권력 사이의 간극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구조적 권한 없이 결과를 안정화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주에 실패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한 고위 임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제안하는 게 뭔가? 저는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계정과 그 의존성에 대한 운영의 공식적 소유권, 임원 의사 결정권자에 대한 직접 접근 권한, 전사적으로 문서화되고 공지되는 명확한 전결 권한, 업무 범위에 맞춘 연봉 조정, 비공식적인 100채널 기대 금지, 역할 범위를 넘어서는 묵시적 업무 없음, 아무도 즉각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임라인과 거래 조건을 계산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한다면 얼마나 빨리 정상화할 수 있나? 제가 말했습니다. 공식 발령이 나는 즉시요. 최 부장이 그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녀의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그럼 시스템은 지금과 똑같이 계속 작동할 겁니다. 거기엔 어떤 위협도 없습니다. 그저 사실일 뿐입니다. 다른 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안 되면 회사를 나갈 준비가 되어 있나?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정의된 제 업무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은 그 어떤 최후 통첩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직함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보고 체계가 실시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누군가 공유 화면에 문구를 작성하는 동안 나머지는 지켜보았습니다. 최종 버전이 낭독되었을 때 그것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강제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른 건 없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이 구조는 명확하게 소통되어야 합니다. 모호함이나 제가 조용히 빈틈을 메울 거라는 가정이 없어야 합니다. 테이블 주변에서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최 부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자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설 때 사람들이 저에게 말하는 방식에서 이미 변화가 보였습니다. 직접적이고 정확하며 책임감 있는 태도. 자리에 돌아오니 최종 승인만 남겨둔 발령공지 이메일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내용을 검토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 가지 수정을 제안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1시간 안에 공지가 떴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제게 와야 할 질문들이 제게 왔습니다. 결정들은 마찰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 고객사와의 통화는 달랐습니다. 명확한 답변, 얼버무리기 없음, 소유권에 대한 혼선 없음. 통화가 끝나자 고객이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던 명확함이네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일은 끝나지 않았지만 조건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 그 회의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몇 주간은 조용했지만 평온하지는 않았습니다. 차이점이라면 소음이 이제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은 3번 번복되는 대신 한 번에 내려졌습니다. 질문은 적절한 곳에 착륙했습니다. 무언가 정체되면 즉시 눈에 띄었고 흡수되어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고객사는 며칠 만에 승인을 재개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가 아니라 구조가 마침내 책임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변경 후 첫 번째 리뷰콜에서 고객사 이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느낌이 다르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다릅니다. 내부적으로도 변화는 측정 가능했습니다. 에스컬레이션이 줄었습니다. 이메일 참조 체인이 짧아졌습니다. 회의는 모호한 다음 단계 대신 명확한 담당자가 정해지며 끝났습니다. 모호함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힘들어했습니다. 일이 더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놓친 것을 누군가 조용히 잡아줄 거라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장은 그 기간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집중되고 프로페셔널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요청을 당연한 가정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물었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고위 임원이 제 책상에 들러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었는지 몰랐네. 제가 답했습니다. 조용히 관리된다고 해서 리스크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인정의 사과는 없었고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구조가 스스로 증명했으니까요. 한 달 후 경영진 레벨에서 성과 지표가 검토되었습니다. 납품 일정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비용 차이가 줄었습니다. 고객 만족도 점수가 상승했습니다. 극적인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누군가 부서가 더 성숙해진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돌아갈 때 성숙함은 지루해 보이는 법입니다. 사무실 밖에서 제 일상도 변했습니다. 저는 대부분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늦은 밤에 메시지를 확인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집에 있을 때 저는 온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일은 여전히 중요했지만 자격 없는 공간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 균형은 새로운 구조의 혜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작동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약 6주쯤 지났을 때 최 부장이 잠깐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제가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업무를 못할 것 같아서 승인을 막았던 게 아니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고 있던 그 역할을 잃을 여유가 없어서 막았던 거야. 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게 일을 관리하는 것과 사람을 관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더 덧붙일 말은 없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지 않았고 하룻밤 사이에 환골탈태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더 미묘하고 영구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노동에 의지하던 습관이 깨졌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누군가 조용히 고쳐줄 거라는 기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신규 입사자들에게는 더 명확한 업무 범위가 주어졌습니다. 결정들은 제대로 문서화되었습니다. 소유권은 소급 적용되는 대신 초기에 배정되었습니다. 몇 달 후 분기 리뷰에서 한때 제 거절 문서를 회람시켰던 바로 그 임원이 수요가 증가하면 확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빠르지도 방어적이지도 않게 신중하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방해하지 않고 듣더니 말했습니다. 일리 있군.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미사여구도 없었지만 행동에 내재된 인정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장 중요했던 순간은 조건이 정해진 회의나 그 뒤에 따른 공지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 침묵에 의존하는 것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시작된 굴욕은 공개적이고 공식적이었습니다. 그 바로잡음 또한 마찬가지로 눈에 띄었습니다. 분노나 쇼가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결과들을 통해서 말이죠. 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변했고 일단 조건이 변하자 다른 모든 것이 뒤따랐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위협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미 쌓아 올린 것을 인지하고 그것이 스스로 증명하도록 둠으로써 이겼습니다. 수년 동안 제 힘은 조용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름 붙여진 파일들, 기록된 결정들, 조정된 타임라인, 표면화되기 전에 추적된 리스크들, 회의에서는 그 어느 것도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음이 시작되자 그 모든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굴욕감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일을 쉽게 만들어주느라 제 자신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내어주었는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침묵에 의존하도록 훈련시켰던 겁니다. 제가 빈틈을 메우기를 멈추자 그 빈틈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건 제가 실제로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임기응변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따랐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간을 들여 적어두었기에 모든 답변은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 인내심이 레버리지,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증거로서 말이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업무가 의심받을 것처럼 일을 대하세요. 노트를 남기십시오. 결정을 저장하십시오. 업무 범위나 책임을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방어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중이 없을 때 명확함이 당신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조용한 힘은 스스로를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축적됩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필요해졌을 때 허락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저 완전하고 부인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사람들이 본 이야기는 직책과 바로잡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더 단순했습니다. 준비가 오만을 이겼습니다. 구조가 에고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 업무를 기록하겠다는 차분한 선택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권력의 균형을 바꾸었습니다. 그 교훈은 제게 남아 매일 반복되는 신중한 습관들이 직함, 약속, 칭찬이 갑자기 방에서 사라지고 이메일 트레일만 남았을 때 평범한 업무를 방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결정이 내려진 당일에 적어두세요. 범위나 책임을 정의하는 이메일을 저장하세요. 반복되는 업무에 대한 간단한 타임라인을 유지하세요.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도록 파일 이름을 지정하세요.
빈틈이 없는지 매주 노트를 검토하세요. 조용한 준비가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중요했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나요?